시골 버스 종점 앞 한쪽이 찌그러진 붉은 우체통이 서 있었다. 우체통 사용 불가 철거 예정.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개를 숙였다. 70대 노인 이춘자는 매일 그 우체통을 닦았다. 비바람에 녹이 슬었지만 그녀는 그 위를 손수건으로 문질렀다. 이 녀석 아직 쓸만하네. 사람들은 다 버리려 해도 넌 내 기억이거든. 그녀는 40년 전 이 우체통의 주인이었다. 남편이 우체부였고 그는 매일같이 이 우체통 앞에서 웃었다. 편지는 참 신기하지. 멀리서도 마음이 닿거든.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돌아오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배달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날 이후 우체통은 닫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만이 이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구청 직원이 찾아왔다. 할머니, 이거 내일 철거 들어갑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그럼 안에 든 편지는? 글쎄요. 요즘 누가 종이 편지를 써요? 어차피 다 빈 거죠.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갔다. 혹시 한 번만 열어봐도 될까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네, 뭐 열어보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고철로 가니까요. 춘자는 우체통의 잠금쇠를 천천히 돌렸다. 삐걱.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통의 낡은 봉투가 떨어졌다. 먼지투성이 봉투 위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 하나. 춘자에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봉투 모서리는 물에 젖어 닳아 있었고 도장 자국은 이미 흐려졌다. 하지만 글씨체만큼은 너무나 익숙했다. 이건 당신이 쓴 거잖아. 그녀는 조용히 입을 막았다. 세상이 멈춘 듯 그 손에 편지 한 장이 살아있었다. 편지를 열자마자 곱게 접힌 종이 사이에서 낡은 사진이 한 장 떨어졌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우체통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될 때면 아마 나는 다시 돌아갈 길을 잃었을 거야. 춘자는 숨을 삼켰다. 이게 40년 전 그날의 편지였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우체통 아래 쪼그려 앉았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보다 더 조용했다. 당신이 전하지 못한 편지, 이제 내가 대신 전할게요. 편지를 조심스레 펼치자 묵은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글씨는 번졌지만 그 안의 온도는 살아있었다. 춘자야.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건 미안해서야. 그리고 두려워서야.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배달 가방 안에는 내 편지뿐이었어. 그런데 그 편지에 담긴 사연을 보고 말았지. 그 사람이 내 오랜 친구였다는 걸.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지 못한 고백이었단 걸. 춘자의 눈이 커졌다. 그게 그날의 사고 전이었구나. 난 질투했어. 이해할 수 없었지.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다는 게. 그래서 편지를 붙이지 않고 이 우체통 안에 넣었어. 내일 내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종이 위에 묻은 잉크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춘자는 눈가를 훔쳤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오지 못했구나. 만약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된다면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편지를 숨긴 벌이라면 내 생으로 충분히 받았으니까.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춘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빗방울이 떨어져 편지 위에 잉크를 더 번지게 했다. 당신은 그날 질투로 우체통을 닫았고 비는 당신을 데려갔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그 편지를 안 붙인 덕에 난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우체통 안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떨어졌다.
노란 리본으로 묶인 작은 종이 묶음이었다. 그 안엔 손글씨로 가득한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편지를 전하는 건 우체부가 아니라 시간이다. 잊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편지 한 통쯤은 숨긴다. 그녀는 리본을 풀며 웃었다. 그래, 당신답네. 결국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사과 편지를 남겼군요. 바람이 불었다. 우체통 뚜껑이 스르르 닫히며 덜컥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마음 하나가 이제서야 닫힌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당신이 못 보낸 편지, 이젠 내가 대신 붙일게요. 춘자는 젖은 봉투를 품에 넣고 우체국을 향해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며칠 뒤 시내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신인 정명수. 50대 초반의 남자 정명수는 낯선 봉투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도 이런 편지가 오네. 스팸 아니겠지? 그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붉은 우체통. 이건 우리 마을이잖아.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어릴 적 자신에게 매일 사탕을 나눠주던 춘자 이모였다. 편지의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다. 명수야, 혹시 날 기억하니? 그는 소리내어 읽었다. 너희 어머니와 난 오랜 친구였단다. 내가 어릴 때 내 아버지가 사고로 떠난 날. 내가 그날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었단다. 그 편지가 내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지. 이제야 진실을 전하고 싶다. 명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 사고, 그날 엄마가 울던 이유가. 그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엔 어린 날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편지함 앞에서 울었다. 아빠가 보낸 편지를 기다린다고 했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그럼 우리 가족이 평생 품었던 오해가 그 우체통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는 곧장 마을 버스를 타고 청파리 종점으로 향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자 거기엔 낯익은 풍경이 있었다. 붉은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우비를 입고 우체통을 닫고 있었다. 춘자 이모 맞죠? 그녀가 돌아보았다. 명수. 명수는 젖은 편지를 내밀었다. 이 편지 제게 왔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우리 가족의 지난 세월을 다 바꿔놨어요. 춘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편지는 제 길을 제대로 찾았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분도 억울했겠죠. 춘자는 명수의 손을 잡았다. 편지는 늦게 오면 어때?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도착이지. 그때 하늘이 열리듯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우체통 위에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모 편지를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 그건 내 가족의 시간이지. 이제 내가 붙잡을 건 없어. 춘자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체통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단다. 그 말에 명수는 눈을 감았다. 비냄새 속에서 마치 오래된 편지의 잉크 향이 퍼지는 듯 했다. 밤이 깊었다. 청파리의 골목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춘자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우체부였던 남편의 만년필, 그리고 남은 종이 몇 장.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이 편지는 세상에게 보냅니다. 잉크가 번지며 활자가 적혀갔다. 나는 한때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편지를 붙이지 않아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도 사람이고 그 역시 용서를 기다렸다는 걸.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우체통을 스치며 울었다. 그래, 편지는 결국 돌아오는 법이지. 그녀는 다시 써내려갔다. 세상은 너무 빨리 지워집니다. 문자 한 줄이면 사과가 되고 이별도 클릭 한 번으로 끝나죠. 하지만 종이에 남은 잉크는 그 마음의 온도를 오래 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편지를 써주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닿을 때 그게 진짜 도착이니까요. 그녀는 편지를 다 쓰고 작은 봉투에 넣어 우체통 안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덜컥. 오랜 세월을 견딘 우체통이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우체통 위에 오래된 철판이 스스로 기울며 한 줄 문장이 드러났다. 녹슨 금속 아래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편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편지가 된다. 춘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럼 이젠 나도 누군가의 편지가 되는 거겠지.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탁자 위의 종이들을 휘날렸다. 편지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마치 하얀 새떼처럼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웃었다. 가라. 모두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라. 다음 날 아침. 이른 햇살이 청파리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붉은 우체통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춘자는 평소처럼 우체통 앞으로 갔다. 잘 잤니? 오늘은 또 누가 너한테 마음을 맡겼을까? 그녀는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어젯밤 넣었던 편지까지 사라져 있었다. 어라, 내가 착각했나?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 편지도 떠날 땐 조용히 떠나는 법이지. 그날 오후 도심의 한 신문사 메일함에 이상한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난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시골 우체통과 노년의 여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세상에도 아직 미안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는 순간 멈칫했다. 이건 기사로 써야겠는데? 그날 밤 온라인 뉴스 일면에 올라온 제목. 버려진 우체통이 남긴 한 통의 편지. 한 노년의 사과가 세상을 울리다.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감동이다. 요즘 이런 이야기 너무 귀해요. 우리 동네 우체통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도심의 대형 건물들 사이 누군가는 그 기사를 스크린으로 바라봤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우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이름 이춘자 설마.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엽서 한 장이 있었다. 당신의 편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엽서를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를 잃었었다. 어린 시절 우체부였던 아버지가 폭우 속에 떠났던 그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철수. 그럼 이춘자 할머니가. 우현은 바로 차를 몰았다. 청파리로 향하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춘자는 우체통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멈췄다. 남자가 내렸다. 혹시 이춘자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제 아버지의 글씨예요. 춘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당신이. 네, 전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우체통 뚜껑이 덜컥 울렸다. 우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평생 제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분이 용서받았다는 걸.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진짜 편지가 도착했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리며
편지처럼 한 줄 빛이 떨어졌다. 당신 편지는 결국 세상에 닿았어요.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청파리의 하늘은 달빛에 젖은 듯 푸르렀고 붉은 우체통은 하얀 이슬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춘자는 흰 손수건으로 우체통을 닦았다. 손끝은 여전히 부드럽고 느렸다. 오늘도 고마워. 이제 너도 쉴 때가 됐지.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우표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춘자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마지막 배달을 할 차례네. 그녀는 흰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잉크가 흐르기 시작했다. 철수 씨, 우리 참 오래 기다렸지요. 편지를 붙이지 않아 멀어졌지만 결국 이렇게 세월이 다 헹궈졌네요. 그녀는 천천히 써내려갔다. 이젠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았어요.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당신이 못다 한 배달, 내가 대신 끝냈어요. 펜 끝이 멈췄다. 춘자는 봉투를 봉하고 작은 리본으로 묶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 한쪽에 작게 글자를 새겼다. 보낸 사람 이춘자. 수신인 하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배달이네. 그날 밤 마을에 부는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춘자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우체통 앞으로 나갔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우체통에 넣었다. 덜컥. 소리가 나자마자 하늘에서 별빛이 떨어지는 듯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모았다. 부디 무사히 도착하길.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우현이 달려왔다. 춘자 어르신, 이제 병원에 가셔야죠. 건강히. 춘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괜찮아요. 내 편지는 다 붙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우체통 뚜껑이 스스로 열리더니 봉투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편지는 빛을 머금고 점점 작아지며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체통 앞에서 발을 멈췄다. 우체통 위에 놓인 작은 표지판 하나. 이곳은 이춘자 여사의 마지막 배달지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한 편지를 붙였습니다. 춘자가 떠난 지 한 달. 청파리 마을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버려졌던 우체통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다음 날엔 편지 한 통, 그 다음 주엔 여러 장의 편지가 모였다. 우체통 안엔 각기 다른 손글씨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 당신 이야기를 기사로 봤어요. 요즘 저도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붙이진 않아요. 그냥 마음을 다 적어 놓으니 조금은 덜 외로워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우체통을 열어보는 걸 습관처럼 삼았다. 어느새 버려진 우체통은 마음 우체통이라 불리게 됐다. 도심의 한 방송국. 우현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이 우체통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서가 담긴 상징이에요. 한 노년의 사과가 세상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 방송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걸렸다. 해시태그 버려진 우체통, 해시태그 이춘자의 편지, 해시태그 세상이 쓴 답장. 그리고 어느 날 청파리 마을로 낯선 택배 상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안에는 전국 각지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서울에서 보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편지를 써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어려웠는데 당신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우현은 매일 그 편지들을 모아 읽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다. 그는 그 모든 편지를 모아 책 한 권을 만들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세상이 쓴 답장.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혔다. 한 노년의 편지가 세상을 움직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손끝의 잉크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지고 있다. 출간 후 마을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자리는 편지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쉼터입니다. 당신의 말이 늦었더라도 괜찮아요. 마음이 닿을 때 그게 진짜 도착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던 날, 우현은 우체통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새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보낸 사람 우현. 수신인 이춘자 어르신께. 그는 조용히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덜컥. 소리가 울리며 바람이 불었다. 꽃잎 몇 장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 순간 우체통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세상도 결국은 헹궈지는 법이야. 우현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청파리의 우체통은 다시는 버려지니라 불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등굣길마다 그 앞에서 인사했고 노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어 손끝으로 붉은 철판을 한 번씩 쓸어내렸다. 참 신기하지. 이건 우체통인데 편지는 없어도 마음이 오가.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곳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려받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들꽃이 피어나고 하늘은 투명했다. 우현은 마을 회관에서 이춘자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유리 케이스 안에 춘자의 만년필, 손수건,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을 두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다. 바로 이춘자와 남편 철수였다. 그 옆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전시되어 있었다. 손으로 쓴 단 한 줄. 편지를 붙이지 못한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 사람들은 조용히 읽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우현은 마을 우체통 앞에 섰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는 우체통의 손잡이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새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수신인 세상에게. 편지 봉투를 열자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춘자 여사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겠죠? 우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편지는 언제나 도착하니까요. 그는 봉투를 다시 넣었다. 덜컥. 우체통이 닫히며 작은 울림을 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이 반짝이며 우체통 위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버려진 편지함. 이곳은 아직도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그날 저녁 우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은은한 빛이 흘렀다. 그 빛이 편지처럼 천천히 내려와 그의 얼굴에 닿았다. 할머니, 편지는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우체통 위에 햇살이 내려앉는다. 마치 세상이 한 통의 편지로 변한 듯이.